네, 매주 금요일 주간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코너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배종찬 소장하고 이 코너 진행하는 초기에 조회수 안 나온다 얘기를 했더니 네. 아니 갑자기 조회수가 28만을 훌쩍 넘겼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소개도 안 했는데 막 옆에서 소리도 내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지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인기가 높아져가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조회 시대가 왔습니다. 조회해 주세요. 정말 이 아재 개그는 정말 해결이 안 되네요. 앞서 그 장해찬 평론가 말 잘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잘하죠. 뭐. 이름에 찬자 들어간 사람들이 찬찬찬 말을 잘해요. 정말 찬스를 놓치지 않는. 이해찬 전 대표도 말 잘하시잖아요. 그렇군요. 말씀 잘하시잖아요. 네, 진짜 네. 찬 들어간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네요. 그럼요. 네. 윤영찬 의원도 네. 있고. 트로트에 또 김수찬 있지 않습니까? 찐이야. 와, 진짜 너무 부드럽게 잘하시는데 네. 오늘도 역시 핑크색 옷은 안 입으셨, 저만 입었다는 거 여러분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한 입으로 아니, 두말하는 우리 핑크 아재 매우 불쾌하다는 거. 제가 모든 옷을 다 핑크로 입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얘기, 물 빠지면 핑크돼요. 네, 알겠습니다. 뭐요? 물 빠지면 물 빠지면 핑크돼요? 핑크돼요. 네, 물 빠지면 핑크되는 옷을 입고 오신 배종찬 소장과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차기 대선 후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있죠. 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일, 10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최근의 동향은 어떨까 궁금하실 텐데 네.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윤석열 26.3%로 네. 나타났고요. 이재명 25.9%. 그러니까 26.3% 윤석열, 25.9% 이재명. 거의 비슷하게 차이가 없네요, 별로. 양강 구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12.9%, 네. 최재형 후보가 6.1%, 홍준표 5.4%, 추미애 2.9%, 유승민 2.4%. 그러니까 특징 중에 하나는 예비 경선할 때는 추미애 후보가 그리고 지지율이 괜찮았거든요. 네. 꽤 올라가서 심지어 어떤 조사인 경우에는 10%에 가까운 그런 지지율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주목을 못 받는 네.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자 대결 구도를 보면은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가 돼 있고 이낙연 후보는 쫓아가다가 주춤하는 그런 최근의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는데 네. 또 우리 애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가상 대결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리얼미터의 조사, 리얼미터는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자윤, 면제 말씀드렸죠. 자동응답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대체로 조사 방법상 유리하게 나와요. 네. 그다음에 면접원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좀 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얼미터 조사에서 1대1 가상양자 대결 이재명 대 윤석열, 또 이낙연 대 윤석열 다 윤석열 후보가 대체적으로 좋은 결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4개 조사 기관이 이제 공동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있는데 지난 9일, 10일, 11일 월화수에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데 이 조사에서 이건 면접원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 윤석열 또 이낙연 대 윤석열 다 이재명 또 이낙연 여권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상대에서 경쟁력이 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사 기관마다 조사 방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윤 면접. 이거 왜 이렇게 달라? 이게 무슨 여론 조작이야, 여론 혼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참고로 너무 우리가 한 조사에만 매몰돼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는 추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세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가상 대결 결과와 상관없이 좀 주춤한 모습. 또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자기 지지율은 유지하고 있는데 박스권. 이낙연 후보는 올라가다 주춤하는 네.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약간 이 네거티브 내부 공방이 조금 요즘에는 사그라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이 변곡점, 전환 국면에 와 있고 이 국민의힘은 대권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사이의 갈등 네. 이 부분에 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더 뭐 질문하실 게 없죠? 다 설명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질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말을 하도 길어가지고 제가 다 잊어버리고 막 지금.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조회수에 이게 방해됩니까? 예,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조회수를 그게 아니라 위해서. 네. 제가 이제 말하려고 했던 거는 자동응답 조사 중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리얼미터가 주로 사용하는 게 그냥 랜덤 방식으로 전화 걸어가지고 아하. 얘기하는 그게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휴대 뭐 전화 가상번호를 선관위로부터 받아가지고 또 조사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한국 갤럽의 경우에는 아예 또 보기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 보기를 안 불러줘요. 대선 후보 누구 좋아해? 라고 물어보고는 아무 보기를 안 줘요. 지금 후보에. 그 질문은 제가 말하는 거랑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네, 질문하세요. 네. 그러니까는 자동응답으로 조사하는 방식도 네. 랜덤하게 전화해서 전화 거는 리얼미터 같은 방식이 있는가 다르죠. 하면 또 그 휴대전화 뭐 가상번호 같은 거를 그렇죠. 각 통신사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선관위로부터 받는 거죠. 안심번호. 안심번호를 네. 그래가지고 전화 연결해서 이제 확인하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선관위로부터 그 가상번호 받는 그 방식은 성별이나 연령이나 지역 같은 것들이 다 골고루 분포가 되기 때문에 그 그냥 랜덤하게 전화 걸어서 몇 명 정도 이렇게 딱 조사해서 하려고 하는 그 방식보다 좀 더 정확성이 높은 거 아니냐. 요걸 이제 물어보려는 거였어요. 정확성이 더 높을 수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국 조사보다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는 좀 좁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좁은 지역의 선거 조사를 할 때는 확실히 우리가 통신사로부터 번호를 받은 그래야 좀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안심번호예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개인 신상이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네. 같은 조사 기간의 추세를 보시는 것이 왜냐하면 조사 기간만 달라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조사 환경이 있다는 것도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블루님이요. 제가 네. 아까 그 배 소장님 얘기 듣다가 질문 잊어버렸다고 말했더니 그 정도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치매냐? 치매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아직 네네. 치매는 아닙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뭐 저도 뭐 깜빡깜빡하니까 너무 덥고 하니까 아이고 코로나 길어지고 정말 4차 대유행 언제 끝납니까?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분 말씀에 너무 이렇게 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한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요 최재형 후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재형 후보는요 최근 추세를 보면은 지지율이 올랐다가 윤석열 후보 같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니까도 네.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 좀 이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도 결과적으로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좀 말이 많았던 인물, 바로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력 대선 후보입니다. 보수 야권에서. 네. 그런데 이 국민의힘과 보수층 지지는 받고 있지만 중도층과 여성과 MZ 세대가 이탈했다. 그거는 일일 일구설, 일일 일망언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을 정도로 계속해서 말실수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 메시지의 정치 논란 이 부분이 집중 부각되면서 뭐 많았지 않습니까? 일본 오염수, 노동 120시간, 또 밀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악재로 작동이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게 없었던 최재형 후보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일단 입당을 하니까 아이 좀 관심이 좀 줄어들었어. 그동안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막 흔들릴 때는 최재형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조금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요. 네. 60대 이상에서도 대구 경북에서도 그랬던 이유가 윤석열이 흔들리면 최재형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윤석열이 입당을 해버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게 최재형 후보에 대한 관심이 좀 적게 가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좀 말이 없었어. 최재형 후보가 네. 조용한 행보를 했는데 최근에 한 강연회에서 국민은 국민이 책임져야 된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더라고요. 국가가 국민의 삶을 다 책임질 수는 없다.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네. 확장성이 이 후보에게는 중요한 건데 최재형 후보로서는 중도층도 가져가야 되고 국민의힘도 가져가야 되고 이런데 이른바 이 발언 파장이 된 거죠. 근데 네. 심지어는 국가가 다 책임지는 거는 북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래버리니까 안보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가 고 최영섭 전쟁 영웅 대령의 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보 쪽에서는 그래 최재형이 안보하면 네. 그러면 이제 보수층들이 결집을 할 수 있는데 네. 너무 지나친 거죠. 근데 또 그 얘기도 있잖아요. 증조부랑 조부가 친일 뭐 행적을 좀 아니, 했다. 근데 뭐 뭐 표창장도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슬로 올라가면 잠깐 뒤져보면 뭐가 또 자꾸 논란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애국가 같은 경우에도 사절까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봅니다. 근데 노영희 진행자께서도 사절 기억나요? 저는 1절 2절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다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집에서 국민을 위하는 사람도 있어요? 1절만 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절까지 굉장히 애국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최재형 후보도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건 애국입니다. 국가주의나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게 중도층이나
또는 중도 진보나 네. 또는 2030 세대들이 보기엔 좀 가해 보일 수 있거든요. 며느리까지, 사절까지 네. 목 터져요. 그리고 또 목 터져요. 그리고 지금 그 최재형 후보 관련해서는 가족들이 모두 나서가지고 또 우리 아버지 훌륭해요 이런 얘기하는 거가 또 좋죠. 좋다는 반응도 있지만 네. 좀 과하다, 좀 싫다 이런 반응도 있던데요. 근데 뭐 가족이 그렇게 이야기를 뭐 가장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또는 시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좋은 거죠. 그래도 그래요? 아니 좋게, 우리 좋게 들으시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야 뭐 나쁜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내가 그래도 그 눈물을 글썽하면서 이제는 이 사람을 좀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네. 이른바 최근에 여성표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꼭 하고 싶었는데 네.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여성표가 흔들려요. 네.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갔던 것도 여성표를 얻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저는 우리 노영희 진행자한테 잘해야 된다. 왜? 왜? 여성 진행자, 시사 여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방송 잘하면 정말, 지지율 올라가요. 정말 맥락이 좀 안 맞는 말을 진짜 잘하시는데 최수진 님이 자 4절까지 또 하면 채널 돌리겠습니다. 채널 돌린대요. 네, 우리 잘해볼게요. 저는 짧게 네. 하겠습니다. 네. 간결하게. 네, 좋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2,000명 넘기고 백신 수급 차질 빚고 있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2심 판결 징역 4년형 그대로 유지되고 이러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좀 영향을 받을까요?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40%대 유지된다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 아주 견고한 거예요. 네. 그래도 호, 사, 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이 핵심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40%대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종합적으로 관련된 여론조사들을 다 망라해 보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훅 하고 빠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비상이 걸려 있는 건 코로나 백신이에요. 네. 이게 모더나 접종이 예상됐던 사람들이 화이자로 바뀌고 심지어는 만 18세 이상부터 49세까지도 이거 백신을 어떻게 해? 그래서 2차 접종이 6주까지 연기되고 이러다 보면 이건 조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이 지금은 코로나 방역이 중요해요. 4차 유행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근데 이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된 건 이건 이미 이념 성향별로 선 반영됐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것도. 그래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크지 않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빨리 좀 백신. 모더나 뭐예요, 진짜. 모더나 나올 게 있나? 네. 또 정말 그러니까 정말 미국의 제약회사지만 네.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계약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백신 수급이 얼만큼 잘 되느냐, 또 코로나 이 4차 대유행 방역을 얼마나 좀 빨리 끝낼 수 있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걸로 네, 봅니다. 더스티 돌림께서요. 매번 저런 드립으로 점수 까먹네요, 누가. 얘기하셨고요. 모더나는 지금 배종찬 수장 얘기를 못 듣는다는 거. 왜? 영어가 아니니까. 모더나. 그리고 계약서상으로는 모더나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책임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지금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쇼미더 민심 시간인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또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네네. 어떻게 됐습니까? 정당 지지율은 참 특이한 게 지난 재보궐선거 전과 후가 많이 달랐었어요. 네. 재보궐선거 전에 LH 사태가 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훅 꺼졌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재보궐선거 승리로 이어졌죠. 국민의힘에. 네. 그 이후에도 또 이준석 돌풍이 불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번 더 올라갔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 아니냐. 이준석 탄핵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 캠프 관계자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또 토론회에 참석을 안 하겠다. 이러면서 엇박자 서로 간의 패싱 논란, 갈등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실제로 또 윤석열 후보가 또 이준석 대표가 없을 때 또 입당을 했잖아요. 이것도 네. 사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던 지지율이 좀 국민의힘이 좀 빠진 모습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네거티브 후보 간의 이재명, 이낙연 공방 때문에 빠졌던 것이 최근에 조금은 회복되는 거의 비슷한 치열한 정말 팽팽한 용어 상방의 지지율인데 우리가 이런 지지율을 운동의 효과라 그러거든요. 운동의 효과. 왜냐하면 네. 두 정당 모두 사실상 이제 대권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일이 이제 7개월도 만 7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영차해서 서로의 지지율이 비슷해지는 그런 현상으로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재밌어야 되겠죠. 네, 좀 재밌게 해주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여자 정당이다. 여심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남자 정당이다, 마초 정당이다, 남심 정당이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네, 지금 너무 놀라서 지금 우당탕하는 분이 계신데 소리까지 나는데. 왜냐하면 네.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은 여성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남성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논란을 빚었던 이 페미니즘, 네네. 또 하계올림픽 최초의 상관왕인 안산 선수, 네. 안산 선수도 페미니즘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여가부 폐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지지율이 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이 여성 응답자에서는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남성 지지율은 빠지는 이런 현상. 이게 이른바 최근에 이대남의 지지를 얻고 또 당대표까지 됐다. 이런 이준석 대표가 좀 여성들을 혐오한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각각의 또 해석이 있으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이 여성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선 후보도 그렇고요. 네. 정당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여성 지지가 중요합니다. 노영희 만세. 정말 뜬금없어요. 정말 제가 할 말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장해찬보다 제가 조금 드립이 낫지 않습니까? 장해찬은 아직 약해. 아 그래요? 네. 예찬을 받기에는 약해요. 네. 소장님 얼굴에 김 묻었어요. 네? 김 묻었어요. 김. 김 진짜요? 잘생김. 아 이런 네, 조회수야 자, 올라라. 쓸데없는 농담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 대선 성격 관련해서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어느 네.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네, 이게 차이가 났다가 정권 심판 쪽에 잔뜩 힘이 실렸던 것이 무게가 실렸던 것이 지난 재보궐선거 무렵이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최근 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이 결과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자, 정권 교체됐으면 좋겠다 47%. 네. 그 다음에 정권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39%. 오. 8% 포인트 차이입니다. 네, 오차범위 바뀌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바뀌긴 한데 네. 이것만 보면은 정권 교체가 맞네 또는 높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지난 4월 15일 날 발표됐던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 55%, 네. 정권 유지 34%.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해 보면 계속해서 그래프가 지금 좁혀져 가고 있죠? 네. 보이시죠? 네네.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뜬금없는데. 그래서 이것도 네. 보면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들도 보면 네. 대통령 지지율이 푹 꺼지면 에이 정권 심판해 교체 이렇게 됐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한 35% 이상 또 40% 이상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가 거의 팽팽하게 가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네. 이 여당에 크게 방해가 안 되고 오히려 이 마케팅할 수 있는 효과가 되는 발판이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희한한 꼴통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뭐 국정수행 평가 40%가 넘으면 사실 정당 지지율은 껍데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이분께 선물 드리세요. 선물을 제가 드려야 돼요? 이거 예리해. 예리해요? 네. 이 표현 써먹어야 되겠네. 네. 자, 정당 지지율은 껍데기다. 대통령 지지율. 이거 제가 이런 표현을 또 방송에서 사용하기는 힘든데, 정말 마음에 드네요. 희한한 꼴통님 연락 주시면 제가 배종찬 수장께 얘기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말이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네, 흔들지 네. 마시고. 어쨌든 그 말이 맞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는. 왜냐면 이게 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생각해 보십시오. 또 2020년 코로나 국면에서의 총선 지난해. 네. 아니 누구 덕에 여당이 압승한 겁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 가까이 60에서 70% 가까이 갔단 말이거든요. 네. 자, 지난해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방정식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지난해 60%였어요. 총선 때. 네. 자, 국회의원 숫자 몇 명입니까? 300명이죠. 자, 300명의 60% 몇 명입니까? 368. 180명. 네. 그래서 180명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계산하고 해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제 계산할 말로 필요가 말을 없죠. 못 하겠어요. 이거. 지금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이건 정말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세계 최초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300명의 대통령의 지지율 60%를 곱하니까 180명. 네, 세계 최초는 아니에요. 지난 여러 사람이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얘기했던 거예요. 네. 자,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국민 여론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한미 연합 훈련 연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가 주장에 대해서 연기하자 네. 45.3%, 연기하지 말자 50.4%로 나타났습니다. 네. 팽팽했는데 이게 정당별로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무슨 연기야 말도 안 돼. 69.4%로 나타났고요. 네,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또 64.4%가 연기하자. 네.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이게 저는 차기 대권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7년에는 사드 배치였거든요. 그렇죠. 사드 배치도 중요했는데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중립을 유지했어요. 아니 뭐 배치하든 또는 배치를 또 안 하는 결정을 하든 그것은 자기 대통령이 결정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가 걸렸냐? 한미연합훈련이니까 미국이 걸려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2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대에서 왜 연기해요? 연기하지 말고 그냥 해요. 이 응답이 압도적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기 대선 후보에게 이 한미연합훈련 하자 말자 이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지금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이 한미 그러니까. 연합훈련에 대해서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고 네. 또 김여정 부부장인가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우리한테 아주 그냥 엄청난 공격을 할 것처럼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말만 하는 거다. 이러잖아요. 네, 물론 이제 말폭탄이다 이런 이야기도 네, 있습니다. 네. 도발까지 가겠니? 도발하게 되면 또 미국이나 또 한미일 안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심지어는 네.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네네. 이 천안함 폭침과도 또 관련 있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관계가 좋았을 때는 김영철 이 통일전선 부장도 정말 문재인 대통령한테 깍듯했어요. 그런데 딱 이 한미연합훈련 나오니까 근데 이게 다 이제 양원 작전인 것 같아요. 양원 작전. 네. 그러니까 이제 김영철 부장, 김여정 부부장은 강하게 또 김정은 위원장은 좀 여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물밑에서 친선 교환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영철 부장은 더 과장되게 이야기해요. 이런 미국과 남한은 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뜨거운 맛을 볼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글쎄 이제 도발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현 정부에서 얼마나 이 한반도 관계를 한 걸음 더 내딛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이제는 네. 북한이 화답을 해야죠. 네, 그렇군요. 자, 배진국님께서 제가 아까 표창장 최재형 그 조부 표창장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다. 어제 민정문화연구소에서 최재형 조부가 7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제에 부역해서 총독에게 훈장 받았다고 확인해줬어요. 그러니까 표창장이 아니라 총독 훈장이었다. 이렇게 또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고 오. 계십니다. 야.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또 막 실시간으로 또 저희 잘못된 얘기를 또 지적해주시고 고쳐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뭐 5만 명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5만 명 되는 분에게는 선물 좀 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 그럴까요? 오늘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본인이 안 준다고 이렇게 남발하시는지. 하여튼 배종찬 소장님이 두 분에게 드린답니다. 네. 네, 아까 그분하고 그다음에 5만 명째 가입하시는 분하고. 제가 드려야 되나요? 네, 그럼요. 네, 하여튼간 오늘 지금 쇼미더 민심 코너 여기까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회.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불타는 금요일 행복하게 집에서 가족들과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방송을 안 하고요. 화요일 날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